반갑습니다. 1월 20일 화요일 아침 시청입니다. 자, 미국이 마틴 루서킹 데이 때문에 쉬는 날인데 쉬는 날도 시끄럽습니다. 역시 트럼프인가요? 그린란드의 병합 문제로 유럽하고 아주 날을 세우고 있는데 유럽이 지금 반대를 하고 나섰죠.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어쭈 반대를 해?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관세. 트럼프는 관세 폭탄이고 진짜 하여튼 관세를 무기로 해가지고 2월 1일까지 니들 꺼지지 않으면 10% 관세를 매길게. 그리고 6월 달까지 또 매길게. 이렇게 나와서 유럽도 지금 대책에 나섰죠. 미국에 대한 그런 초강력 제재. 미국 기업들 다 쫓아내. 유럽하고 절대 거래하지 못하게 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분쟁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죠. 증시는 돌아가지 않아도 선물 시장은 돌아갔으니까 선물 지수가 많이 빠졌고 영국, 프랑스, 독일 요렇게 해가지고 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특히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1.78 이런 식 떨어졌는데 유럽 쪽 주가가 하락한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문제점이 되겠죠. 근데 자,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전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는 있었죠.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은 좀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딱 타겟팅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유럽 8개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된 거고 유럽 8개국은 미국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만약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막 싸워요. 꿍짝꿍짝 막 싸워. 그러면은 아빠가 또는 엄마가 자녀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용돈을 더 지어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애매하죠.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할 때 너 누구 편이야 해가지고 막 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 경제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 요소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상황에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많이 잘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잘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해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니케이니, 항생인이 어제 다 빠졌었잖아요. 우리만 많이 올랐었죠. 그런 기조를 우리가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그린란드 사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린란드 사태 때문에 금과 은의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구매를 방해한다면서 유럽 8개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유럽 8개국은 덴마크는 지금 추가 파병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요 국가들은 다 나오긴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하자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국가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10에서 15% 정도의 관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 더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바주카포라고 하는 ACI의 발동을 주장하고 있다. 요거는 사실 하게 되면은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 EU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무역 바주카포 ACI 발동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CI가 영어네요. 영어는 다 아시죠? 안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서 반강압 수단이다라고 영어가 나오니까 지금 쿨럭거리는군요. 이 영어 울렁증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ACI는 반강압수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역 관련 제재 중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소비자 5억 명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시장에서는
소비자 5억 명이다라고 하니까 미국보다 인구가 많은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5억 명이면 이 5억 명을 보유한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너희들 우리 여기 와서 장사 못해. 니네 다 나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역 라이선스와 공공조달 입찰도 참여를 제한한다. 자,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에게는 네, 유럽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야, 니네 나가. 너희하고 거래 안 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파탄이 나는 겁니다. 야, 니네 나가.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네. 미국은 유럽 거를 사서 쓴다? 우리는 유럽에다 팔지는 못하는데, 안 돼. 그럼 우리도 막아. 우리도 거래 안 해. 끊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역 절벽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요 상황이 지금 보면 유럽과 미국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 그러면 걔네들이 만약에 사서 쓰지 못하거나 비싸서 못 쓰게 된다면 어디 걸 쓸까? 대체품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대체품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혹시라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즉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잃는 것이 많겠죠. 네, 뭐 경기가 침체된다거나 한다라면 아무래도 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돈이 없으면 뭘로 사겠습니까, 그죠? 대체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니까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큰 전제 안에서 수혜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미중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관세와 천연 자원을 무기화시키자 우리 EU도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설계가 됐었던 네, 예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런 방안들 한번 검토해 보자라고 해놓고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써먹은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ACI가 발동된다면 미국과 유럽 증시에 또 다른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전망이다. 당연하겠죠. 왜냐면 안 되는 거니까. 네. 특히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주가가 왜 많이 빠졌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독일도 지금 수출 의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팔아먹는 게 별로 없는데, 야, 우리도 이거 ACI로 해가지고 미국 손 좀 봐주자. 자, 그래서 프랑스, 독일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런 형태의 느낌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과 유럽 대서양 간의 양강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다음에 반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주가는 안 빠진 거 아까 확인하셨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영국의 주가는 마이너스 0.39% 빠졌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당연하게도 그래,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어? 그렇다면 너희들 국가만 먹일 거야. 자, 이거는 약간 반목에 대한 부분이죠. 이간질.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8개 국가 중에서도 그래, 너희들은 영국 너희 방해를 안 하고 너희들은 반대했구나.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너희들은 네, 조금 낮춰줄게. 뭐 이런 식으로 네, 서로 간에 이제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참 입장이 곤란해지겠죠. 자, 8개 국가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2-3개 국가는 네, 너희들은 관세 면제해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지금 요거 ACI로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관세 매길게.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도 또 네,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서로는 쉬쉬하겠지만 자, 이런 전략을 또 세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피곤합니다. 네, 피곤해요. 그래서 자, 지금 일단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 골치 아픈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요거를 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예전에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한참 떠올랐었던 그 일기 시점에서도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근데 종목들로 접근하게 되면은 주가가 뭐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무역 분쟁이 본격화됐을 때 여기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될 수는 있지만 네, 종목별로 접근하게 되면은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요소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조정이 좀 필요했었던 시점에서 옳다쿠나 하고 네,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네, 올라가는 건 즐기되 주가가 변화를 겪게 된다라면 반드시 거기에서 네,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바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죠. 네. 자,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셀 아메리카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좀 다른 쪽을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뭐 당장 이제 미국 주식을 팔아먹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2월 1일부터 10%, 그다음에 6월부터는 25% 방침입니다. 지금 10% 정도 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친다면 2월부터는 20%가 되는 거고요. 6월부터는 45% 관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오마이갓이 되는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되면 진짜 뭐 그냥 서로 너 죽고 나 죽고가 되는 거긴 한데 미국이 최대 소비 국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럽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물 지수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네, 국채 시장마저 투매가 이어져서, 네,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 아메리카, 미국을 팔아라. 얘네 안 되겠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을 팔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유럽으로 갈까요? 못 가겠죠. 자, 그럼 어디로 갈까? 네, 코리아 좋은데, 네, 한국으로 가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왜냐면 당연하죠. 내가 인정에 이끌려가지고 내 돈을 막 허투루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이제 투자할 만한 데는 어디야? 얘네 안 되겠어. 얘네 팔고 어디 돈 벌어주는 데로 가보자. 오, 지금 코리아 좋은데요? 네, 성투사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래? 성투사 보유국가라고? 그럼 코리아로 가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죠. 네, 아니면 말고요. 네,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 사태가 당장 유럽 투자자들의 셀 아메리카로 이어지지는 불분명하고요. 무역 분쟁도 본격적으로 넘어갈지는 아직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이 계속 떼쓰는 거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 상대 국가들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겠죠. 그리고 이씨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도 진짜 열받아. 못 참아. 희생을 감수하도록 하겠어. 그럼 미국도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상당 부분 또 의존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국가와도 이제 척을 지면 안 되죠.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척을 졌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HBM. 네. 그럼 AI가 시장이 무너져요.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끊어낼 수가 없겠죠. 뭐 중국하고도 다른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유럽에서만 할 수 있는 대체 불가품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실익을 따져보게 하겠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싸우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좀 잘 받아야지만이 시장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눌리는 형태라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매도가 나오는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또 재밌는 게 있죠. 코스피 5천을 앞두고서 경계심이 커져 있다. 재료도 조금 애매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공포의 하락 배팅. 자, 일단은 인버스 쪽하고 고버스 쪽이 엄청나게 매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증시가 급등했기 때문에 야, 이거 반대로 타야 돼. 무조건 떨어져.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주가는 무조건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조정이 생각한 것만큼 깊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하고 또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그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수익을 단박에 먹지는 못한 상태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많이 넣어놨어. 그 다음에 그 주가가 아직 올라가가지고 내가 손실을 많이 본 상태야. 이런 상태가 되면은 변동성이 뭐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흐름들이 수익으로 전환시키는데 한참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물 인버스, 선물 고버스네요. 선물 고버스 뭐 그냥 뭐 이런 고버스 쪽 상품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상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다라기보다도 이 개인들의 광기를 아직 시장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 투자자들의 광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뭐 당장 절벽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지금 포모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동차, 로봇, 뭐 반도체, 뭐 등등등 방산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계속 자극하죠. 근데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더 이상 참다 못 참다가 들어오는 자리가 생기죠.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실 시장의 상투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살짝 조정을 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그런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그런 이슈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유럽과 미국의 이런 무역 분쟁 이것도 사실은 네, 뭐 당장 보여지는 단기성 이슈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증시를 끌어내린다거나 세계 시장이 망한다거나 이렇게 될 만한 가능성은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무역 분쟁으로 과연 그렇게 번질 것인가 계속적으로 기간을 주잖아요. 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네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 그렇게 네 당장 네 으르렁대는 듯한 느낌만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타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뭔가 타격을 주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추세를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네,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네 산업별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네, 특별하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뭐 방산 이런 것도 지금 이슈화 돼가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쪽이 대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야 자주 국방해 해가지고 네. 근데 이 방산주 쪽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유럽산 무기들을 네,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미국과 유럽이 대치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무기를 팔아먹는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또 고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네, 하락 쪽에 본격적인 베팅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인버스 쪽, 이 레버리지 들어가지 않는 거요. 인버스 쪽으로 해칭 정도만 걸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별하게 지금 막, 네, 하락 쪽으로만 완전히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개인들이, 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자금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다 올려놓은 건데, 여기서 주가를 떨군다? 그럼 걔네들도 먹는 게 없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네, 걔네들이 성공적으로 털고 나가야지 주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하락 쪽에 너무 공격적인 베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네, 시총 100조 원이 코앞에 들어왔다. 야, 이 아틀라스 이게 진짜 물건이더라고요. 야, 이 로봇을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동안은 이 휴머노이드형 로봇에 대해서 여러 국가들이 발표를 했지만 이 아틀라스가 진짜 대단하다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이 아틀라스를 공개하게 되면서 로봇 기업으로 확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큰 종목이 막 15%, 16%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주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있는 분들은 완전히 축제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기아 작년 말 기준으로 봐서요. 기아가 지금 39% 올랐네요. 현대글로비스 51%, 현대모비스가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팔아먹은 것도 그렇긴 합니다. 위아도 마찬가지고요. 22%, 21%. 그래도 많이 올랐죠, 뭐. 네. 현대오토웨버가 47%. 네. 현대로템은 방산 쪽을 엮여서 좀 그랬었던 게 합니다만. 자, 현대차가 가장 많이 올랐죠. 61.9%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98조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시총 100조를 넘기겠다. 50만원 넘기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LG 에너솔루션 제치고 시총 3위에 안착. 현대차의 전성기가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 네, 이 HMG 이쪽에는 기아도 있어요. 기아 이 HMG 글로벌 지분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얘네들이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현대차 거야, 현대 거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끄는 글로벌 유명 업체들도 영상 공개에만 그쳤었는데 여기서 아예 실물을 공개하고 시연을 해버렸어. 와,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가 되겠어요? AI와 인공지능, 네, 그런 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파트너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글하고, 파트너십 맺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미나이를 접목하기로 했다. 이게 구글 알파벳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로봇에 들어가는, 이게 엄청나니까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네, 협력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또 다 치고 올라가고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현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네, 뭐 어쨌든 언젠가는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지금 보세요.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거나 약간 네,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태에서 야, 대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더 힘이 쏠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상당 부분의 상승률이 더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뭐 지금도 많이 올라서 겁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일단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죠. 물론 얘네들도 단기적 변동성을 보이면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살짝 꺾이다가 또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많이 우리가 경험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쭉쭉 뽑아내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요 부분 로봇 쪽이 지금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역 분쟁이고 나발이고 네, 경제 상황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잘 지켜보고요. 현대차가 그 중심에 서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야, 현대그룹이야. 현대그룹.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좀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단 최대한 잘 누려보자고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여지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환율도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네요. 1480원대 다시 올라간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건데 우리는 그래도 로봇 쪽으로 좀 많이 기대서 좀 살펴보는 게 어떻겠는가. 개별주 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금 눌리면서 네, 경계심을 좀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뭐 인버스가 조금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개별주가 올라가는 형태로 계좌의 움직임이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일단은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이 이런 것을 또 촉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근데 둘 다 네, 이 파국으로 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지켜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괜찮겠죠. 자, 문제는 이제 트럼프의 다보스 포럼인데 뭐라고 또 중얼댈 것인가. 진짜 이 긴장감.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 증시가 오늘은 잘 넘어가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증시가 또 미리 선반영을 시켜버린다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주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좋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의 포지션이 약화가 되면 개별주적으로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이런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약간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